안녕하세요. 디노의 논문 리뷰의 이현중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웨이브 트립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오 비주얼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신속한 비디오 콘텐츠 제작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강의, 영화, 공개 연설 등 이러한 비디오를 다른 언어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해당 논문이 나오기 전 기준 최근의 연구에서는 정적 이미지에 한해서는 정확한 입술 움직임을 생성하나 동적이고 제한이 없는 비디오에서는 트레인 데이터 내에 있는 특정 인물의 입술 움직임을 생성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특정 인물이 아닌 임의의 입술 움직임을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으므로 해당 논문에서도 그 이후 파악과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입술 움직임이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입술의 모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발음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입술 움직임을 사람이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0.05초에서 0.1초의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는 이를 인식하고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이는 허용되는 오차가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델을 학습할 때에도 시청자들처럼 생각한 모양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렸다고 해줘야 더욱 정확한 모델이 될 텐데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근 연구인 립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노이즈가 많아서 그 성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본 것이죠. 실제로 립겐의 립싱크 디스크리미네이터는 LRS2 데이터셋에서 업싱크 어디오 립 페어스를 디텍팅하는 정확도가 5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트립은 익스퍼트 립싱크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싱크넷이라는 이미 검증된 전문가 모델을 사용합니다. 또한 정확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변형을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학습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 무려 91%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이번엔 제너레이터를 살펴볼까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생성된 결과물을 판단하는 역할이었다면 제너레이터는 그 결과물을 생성하는 역할입니다. 웨이브 트랩의 제너레이터는 아이덴티티 인코더, 스피치 인코더, 페이스 인코더 총 3블럭으로 구성되는데요. 아이덴티티 인코더는 잔여 컨볼루션 레이어 스택으로 구성되며 랜덤 참조 프레임 R을 인코더하고 포즈 프라이어 P와 채널 축을 따라 연결합니다. 여기서 포즈 프라이어 P는 아래쪽 부분이 반 정도 가려진 대상의 얼굴을 말합니다. 스피치 인코더도 2D 컨볼루션 스택으로 인코딩한 후에 입력 음성 세그먼트 S를 얼굴 표현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코더 또한 2D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업샘플링을 위해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제너레이터는 L1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훈련됩니다. 결국 이 제너레이터는 이전의 작업과 유사한 각 프레임을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2D CNN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또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작동하는 방식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배드민턴을 치듯이 티키타카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얼굴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보내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얼굴 하단 부분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익스퍼트 신스 로스라는 값으로 규정되는 이 평가 점수는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통해 최소화해야 하는 목표이자 결과물의 점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웨이브 트립에는 또 다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하는데요. 심사위원이 2명인 셈이죠. 물론 평가하는 기준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 또 다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비주얼 퀄리티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이름답게 비주얼 품질에 반응합니다. 정확한 입모양을 생성하도록 강요하다 보면 너무 강하게 변형된 나머지 해당 영역이 약간 흐릿하거나 인공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이를 통해 웨이브 트립은 최종적으로 꽤 정확하면서도 품질은 떨어지지 않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능을 가진 모델의 정량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우선 해당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가 지표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의 평가 지표가 평가에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나은 평가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실제로 새롭게 제안된 평가 지표는 신뢰도가 높으며 그 결과는 이러합니다. 우선 LSED는 립싱크 에러 디스턴스의 약자로 입과 오디오 표현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된 평균 오류 측정 값입니다. 낮을수록 싱크가 잘 맞음을 의미하고요.
LSEC는 립싱크 에러 컨피던스의 약자로 평균 신뢰도 점수입니다. 높을수록 오디오와 비디오의 상관관계가 좋음을 의미합니다. LSD가 낮고 LSEC가 높으면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웨이브 트립이 가장 높네요. 그런데 웨이브 트립 겐이라고 쓰여있는 이 모델은 뭘까요? 바로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비주얼 퀄리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정확도는 약간 떨어졌지만 비주얼 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보이네요. 정확도와 퀄리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웨이브 트립 겐의 모델의 선호도가 예상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기존 연구에 비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매우 정확한 입모양 생성기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연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키텍처 부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벤치마크와 평가 지표의 제한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째 립싱크 부분 소타를 놓지 않고 있는 웨이브 트랩의 논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